참. 네, 이번에 이제 주말에 이제 1차 대선 네.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뭐 저는 그 극우 세력들이 네. 대선 토론을 보면서 한숨 팍팍 쉬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끝났다. 끝났다. 너무 안타깝다. 음. 왜 문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문수를 위해서 아하. 윤석열 출당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윤석열을 자르기를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김문수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윤석열을 출당까지 시켰는데 토론회에 나와서는 최소한 사과를 했어야죠. 예. 내란에 대해서 옹호했던 거 잘못했다. 네네. 하면서 나는 윤석열과 선을 걷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모질이가 내란을 옹호해요. 대선 토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출당시킨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죠. 아, 좀 세게 거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내보냈어요? 사실 그거는 한동훈이 했으면 잘했을 건데요, 그죠? 그렇죠. 아주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비하게 탁 자르면서. 딱 자르면서 예. 오늘인가 어젠가 또 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손절 없이 아. 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위해서 사실은 내보낸 건데 문수가 그 상황을 잘 파악했다면 아, 자기도 그 한동훈 비슷한 얘기를 했어야죠. 네, 네. 근데 내란 옹호하다가 권영국 그 후보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란범이야. 아하. 이거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굳혔는데 얼마나 김문수가 이 모자란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네. 그래서 김문수는 일단 어버버한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네. 질문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해 못하는 거 윤석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윤석열은 되도 않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근데 김문수는 일단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버벅거리는. 반응이 느리죠, 좀. 네네. 네, 멍해지기도 하고. 네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 한미 관세 협상을 네. 왜 그렇게 서두르냐. 어허. 그러니까 어쩌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서두른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동문서답하는. 네. 그것도 윤석열보다 더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장도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고 능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은 좀 통이 크게 이렇게 정책들을 제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한마디로 미래 비전 같은 걸 제시해야 되는데 김문수를 보면은 말이죠. 쫙 세부적인 공약을 나열식으로 읽어요. 네. 줄줄줄줄. GTX 네, 이거 이런 누구에 식으로. 대해서 이런 공약, 누구에 이거 줄줄줄 읽어. 톤도 똑같아 비슷해요. 네네. 이게 저 고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그 꼰대 같은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장면이 생각나요. 전교생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느릿하게 지루한 말 쭉쭉 늘어놓는 그 네. 교장 선생님 볼 때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략을 왜 졌다 이로 세웠을까? 아하. 그냥 좀 선이 굵게 네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열식으로 세부 공약들을 쭉 읽는 방식의 대선을 했을까? 왜 그때 그랬습니까? 김문수가 그걸 못할 거 머리가 안 따라서 그런 걸 못해서 그냥 짧은 거 구체적인 거는 네네. 읽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자세하게 하면 그쪽의 대선 토론팀도 김문수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네. 그런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어버버했습니다 정말로. 네네. 지금 그 시청자분이 쓰신 건가요? 네. 문수가 변절하면서 레드 컴플렉스로 단어를 금지하면서 사고가 제한이 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변절과 그 지적 능력 저하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 네네. 번도 얘기했는데 일단 변절하면 죄의식이 생겨요. 아하. 왜냐하면 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걸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매트릭스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였죠? 매트릭스에서 그 사이먼인가 하는 그 변절자가 나오는데요. 예. 그 고기 먹던. 네, 그 놈이 변절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저항 맞아요. 운동이. 근데 그 요원한테 뭐라고 부탁하느냐? 아하. 나 변절하고 나면 기억을 지어달라 그래요. 맞아.
기억을 왜 지워달라 그러겠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자기가 죄책감을. 아는 거예요. 아.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 알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서 변절하는 거잖아. 네. 어떻게 합리하던 자기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아. 괴로울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자, 김은순 그거 못 지웠어요. 네. 어, 지우는 기술이 없어 지금 그래서 없어요. 지금 못 지웠어요. 네. 못 지우면 죄의식에 시달리죠. 아. 자, 이게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변절을 해서 정신을 갉아먹는다. 사적인 욕망,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실현했으면 그나마 자위할 텐데 네네. 안 나가요. 중간에 막 계속 잘 나갈 수록 없어. 잘 나가지가 않고 네네. 계속 찬밥이에요. 이제 내리막길이야. 아. 그럴수록 내가 이 길에 들어서서 그래도 성공과 출세하려고 했는데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네. 자기 혐오 이런 것도 생기겠죠. 아. 자, 죄의식, 자기 혐오 같은 건 다 부정적 감정들인데요. 예. 이 부정적 감정은 사고력을 저하시킵니다. 아. 우울증 걸리면 사고력이 저하되잖아요. 어허. 확실히 저하되거든요. 네네. 부정적 감정은 사고력 저하의 주범이에요. 아. 그러면 김문수는 끊임없이 그런 감정들에 시달려 왔을 테니 사고력이 체계적으로 저하됐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약간 치매 직전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아니, 최근에 영상이 그런 게 좀 돌았습니다. 예.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네네. 그런 게 좀 돌았어요. 그렇죠. 거의 약간 바이든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변절자의 말로거든요. 바이든 이제 늙어서 그런 거고 진짜. 바이든 늙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 보니까 암도 걸렸다고. 그래서 바이든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바이든보다 그래도 한 10살 정도 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문수가? 김문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죠. 변절자의 예. 그런 그리고 심리가 있군요. 원래부터 어눌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엔 똑똑했죠. 아이고 엄청나게 막 한참 선생님 때 아닙니까? 노동운동 할 그렇죠. 때가. 좀 위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땐 전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똑똑했고 또 막 변절한 직후에도 똑똑했어요. 아. 근데 날이 갈수록 날이 어눌해지고 갈수록. 바보가 돼요. 야. 그러니까 여러 차례 변절을 거듭하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쌓인 그게 있구나. 있는 거죠. 그런 그게, 거군요. 자기 갉아먹.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저도 선생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할 말과 안 할 말을 그 순간에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느라고 네.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생각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생각이 안 나서 안 나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냥 하지 완전히 뭐. 그런 거군요. 그런 상황. 음. 그래서 김문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고력이 저하되고 네네. 사고력이 저하된 것과 더불어서 극우 사상을 갖게 되면서 네. 더 머리가 나빠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극우 사상을 가지면 머리가 나빠지는 게 네.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잡다단한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얘들 간단하게 생각해요. 중국 때문이야. 아, 간단하네. 네. 또 뭐 우리가 막 선거가 잘못됐어. 대선에서 왜 졌을까? 그럼 부정선거야.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부정선거니까. 아주 세상을 단순하게 흑백 방식으로 갈라서 쉽게 보는 게 극우 논리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 없어. 딱 다 죽여. 계엄 때려서. 딱 윤석열이네요. 네, 그런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 안 합니다. 구구가. 네, 그래서 그거 유튜브를 계속 보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아. 머리가 굳어요. 네. 윤석열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죠. 피해자인지 원래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돌이었겠지만 네네. 더 이제 강한 돌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극우 사상에 심취하는 것도 그러네요. 머리를 나쁘게 만드는 이유 중에 그러네요. 좀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준석도 좀 그렇게 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움이 안 됩니다. 극우 유튜버 보는 거. 아,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김문수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젠가 그 부정선거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근데 뭐 영상 보니까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네. 자기 꿈속에서 영화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했죠. 아니 자기가 이긴 선거를 왜 부정선거라고 그러냐. 사실은 졌나 보지. 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졌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도대체? 졌을 때 부정선거라고 우기면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나은데, 그죠? 지가 이겼는데. 네, 이겼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선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뒤에 총선. 총선, 그다음 민주당이 이긴 선거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말씀이 그 복잡하게 생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뿐만 단순하게. 아니라 그다음에 회피하죠. 회피. 자기들 잘못은. 회피네 회피. 그러다 보니 세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책임 전가, 뭐 네네. 합리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너무 정치를 잘못해서 반성해서 이걸 혁신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런 거. 네. 야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야.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네요. 네, 선관위 작살내면 돼. 중국 때문이지? 네, 그렇죠. 이러면 딱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머리가 굳고 계속 회피하게 되고 네. 사고력이 저하되죠 당연히. 그 회피하 말씀하시니까는 그 윤석열이 지금 법정에 가서도 자고 네. 영화관 가서도 자고 계속 눈을 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일종의 그런 타조가 대가리 박는 격 아닌지 땅 속에다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밤에 술 많이 먹어서 졸려서 자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그 저편장 들어가면 네. 룸사롱 무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함? 지기현 저기 우리 룸사롱에서 같이 술 먹던 사이인데 여기가 룸사롱인가 법정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편안함. 마음이 편안하군요. 자야지. 자야지. 졸음이 살살 오면서 막 너무 이제 편안해지는. 네. 그리고 뭐 룸사롱 카르텔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그러니까 뭐 나는 풀려날 거야. 네. 잠이나 자세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자포자기해서 그럴 수 자포자기. 있어요. 네. 선생님 그 말씀 하셨죠. 지난 그 네. 탄핵 재판 과정에서 네, 점점점. 눈 감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냐. 점점점.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대로 뭐가. 그렇습니다. 덕수도 안 되고. 안 되고 문수는 또 왜 저러지? 네. 뭐 등등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계속. 문수가 만약에 지금 결국 안 되고 이재명이 되면 나는 끝장 나는데 지금 네. 이런 자포자기. 그렇죠. 암살범 지금 자꾸 왜 안 하지 암살범들은? 공고냈는데 지금 아무도 응모를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그냥 끝난 것 같아. 뭐 잠이나 자세 이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자포자기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사실 만약에 암살이 계속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 대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승리는 네, 뭐 기정사실이고. 막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이창수라고 서울지검장 그놈이 이제 김건희 재판 그 다 무죄로 해주고 이제 뭐 하여튼 재판이 아니죠. 네. 검사니까 그걸 이제 다 무혐의해주고 카바를 쳐주던 놈인데 이놈이 지가 이제 난파선에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거의 김건희 구속이 눈앞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가 구속되는 것보다 끔찍한 게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네, 그 압박이 그렇죠. 김건희로부터의 구속되기 전에 얼마나 괴롭히고 가겠어요. 구속된 뒤에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구속된 뒤에도 하루에 10번씩 면회와라. 그래서 올 때마다 원산 폭격시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간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동시에 따로 들어가는 게 좋군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최고의. 나도 넣어줘. 좀 멀리 떨어진 쪽에. 나도 같이 넣어줘라 같은 날.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은 해방되기 힘들어요. 기자회견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이. 네.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예속되면 네네. 상대방이 죽어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예속되면. 어. 근데 일단은 분리되는 게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네네네.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같이 가줘야 윤석열도. 그래야 이제 비로소 윤석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둘이 빨리 같이 감옥에 들어가 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눈을 감게 하고 네. 좀 그런 기자들한테 화내게 하고. 네 기자를 막 밀치고 막 그런데요 지금. 그날은 김건희한테 맞고 나온 날이겠죠. 저런 네가 나를 알아.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막 기분 더러운데 기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은 어떠셨어요? 이준석은 그야말로 이제 개싸가지 시전을 했잖아요. 진짜 이거다 바로 싸가지 없다는 게. 난리 나더라고요. 네. 이녀환이든가요? 이녀환이 그 옛날에 했던 얘기. 이준석은 버릇이 없다고, 도덕성이 없다고. 도덕성이 없다고. 네,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고. 네. 그거 짤이 계속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날에도 유감없이 자기의 어떤 네. 면모를 드러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네네. 승부욕입니다. 과도할 정도의 승부욕.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멀리 내다보는 정치인이라면 네.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번 대선 어차피 안 되잖아요, 자기는. 예, 예. 그러면 차기나 차차기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얘기하고. 토론을 하고 어허. 제안도 하고 네. 일부 지적도 하고 어.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그동안의 이 비호감 이미지 비호감 1위죠 지금. 네, 1위. 68% 국민이 싫어합니다. 압도적 비호감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국민 밉상되는 게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능력이죠. 야, 거의 뭐 이 정도면 김건희급 아닌가 싶은데. 뭐 그래요. 네. 김건희 70%가 나올까 싶은데 글쎄 말입니다. 비호감이. 근데 이준석은 압도적으로 하여튼 70% 수준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가 네네.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을 했다면 그 이미지가 상당 정도 불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니까 그동안 개싸가지인 줄 알았더니 네. 애가 그렇죠. 괜찮네. 그렇죠. 예의도 바르고 뭐 상대방 존중도 할 줄 알고 토론도 잘하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어. 이럴 기회였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먼 미래가. 네네. 내 눈앞에 있는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재명이 제일 잘 나가니까 이재명을 꺾으면 내가 돋보이겠지. 네. 반드시 꺾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기는데 아주 뭐 올인을 하는. 말로 이겨보려고. 그렇죠. 말로 이겨보려고. 말로 이겨보려고 네네. 깐죽깐죽하면서. 깐족대면서. 뭐 이기지도 못했죠. 네. 이제 욕만 먹은 건데 나름대로 거기 이제 모든 걸 다 기울이는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하. 이걸 보면 이준석이는 정치인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배틀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 퀴즈 대회. 네네, 퀴즈 네. 대회도 안 되겠네. 깐족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1대1 뭐 배틀 끝장 토론 이런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서 서로 성길내기 하기. 뭐그 수준 낮은 애들끼리 나와서 개싸움하는 거. 그런 데는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딱 둘이 하면 좋겠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살이 나요. 살이 나요, 둘이. 둘이 붙으면 서로 막 깐죽대고.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막 이제 머리채 뽑고 막. 아. 자 그래서 네. 어쨌든 이준석이의 이제 그런 모습들은 그가 딱 순간순간의 승리에만 집착하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걔가 국힘당 당대표까지 될 수 있었냐. 네네. 명태균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코치했으면 이번에 좀 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젠 그런 코치도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나 이재명 이겼다 말로 씹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좋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잘했지 이러면서. 그럼 이제 뭐 극렬 지지자들은 좋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준석이랑 비슷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드러나는 점은 이준석은 역시 과학적 성향이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한동훈은 공격을 받으면 네. 그 순간 뚜껑이 팍 열리면 가지고 네. 짖는 엄청나게 빨리 말을 하죠. 하면서 짖는 네네. 그러니까 겁 많은 개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상대방 공격은 대체로 공격당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작용처럼 네네네. 막, 상대방을. 욕하고 떠들고 막 공격하고. 근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은 공격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한동훈처럼 왈왈왈 하는 게 아니라 네. 치밀하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다가 딱 짱구를 굴려서 공격을 해요. 네네. 그리고 그때 좋아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거 좋아할 틈이 없어. 겁이 나서 짖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은 그거 즐겨요. 공격을 즐긴다. 네, 그러니까 이근한 옛날 고문 전문가 있었죠. 예예. 걔가 즐겼다 그러잖아요. 네. 고문을. 막 노래 부르면서 고문했다지 네, 않습니까? 즐거 흥겨워하면서. 그 노래를 기억한대잖아요. 네, 그 고문당했던 분들이 네. 걔가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걸 약간 그런 주둥이라는 스타일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고문은 이근한처럼 안 하지만 네네. 주둥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둥이 고문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죠. 표정이나 이런 나 데서. 잘했지 이러면서. 그 짜릿한 쾌감. 그 순간. 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정도면 과학적 성향이 있다고 봐야죠. 정치는 안 되겠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은 뭐 이거 있잖아요. 때리는 거. 네네. 이런 짓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 정육점 같은 데서 이걸로 칼로 막 써는 걸 하든가 네. 그래야 이준석은 조금 마음속 분노가 풀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과학적 성향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가학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공격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예예. 즐거워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때 안 듣잖아요. 네. 이준석은 안 들어요. 이거 계속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딴 데 쳐다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아. 어떻게 하면 한 방 찌를까. 이 다음 말을. 네, 저 얘기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되받아쳐서 아작을 낼까.
마음의 상처를 입힐까 네. 이런 걸 머릿속에 막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끝나자마자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맞아요. 조롱하듯이.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군요. 대책 없이 백조를 쓰겠다는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 지금 패러디도 엄청 돌아요. 네, 그거를 나름대로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짱 굴려서 네. 말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대화할 생각 없는 거죠. 네. 토론이나 대화할 생각이 없고 그러네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거기서 깎아대는 좋아하는. 근데 뭐 의외로 기준석이가 보면은 그날 제일 긴장했거든요. 네. 얼굴이 완전 긴장된 뭐 표정이거든요. 빨갛고. 네, 빨갛고. 네네. 그래서 지 말로는 뭐 염증약을 먹어서 맞아요. 그렇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근데 그 뇌에 염증 생기면 그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수술해야 돼요. 네. 큰일 나요. 뇌 염증은. 네. 자,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가 그렇게 긴장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쉽게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수 없었다. 네. 또 자기가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판에 나올 정도가 아니란 걸.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잖아요. 김문수는 긴장을 못해요. 긴장을 못해.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는 어디지? 이게 지금 뭐 하는 판이지? 나는 문수인가? 덕수인가? 철수인가? 막 헷갈리잖아. 예? 네. 김문수는 그러니까 네, 긴장이 네, 안 돼. 네. 아. 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긴장할 수 있는 상황, 정신 상황이 상태가 아니다. 안 돼. 그리고 뭐 권영욱 후보도 뭐 어차피 이기려고 나온 것도 아니니까 네. 특별히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이준석은 엄청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준석이 제일 긴장돼 있었네요. 첫 표정 자체가 아주 뭐 말도 빠르고, 네, 얼굴도 말도 막 끊는 빨개지고. 것도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지를 못해. 보통 옛날에 예전에 그 윤석열 나왔을 때 네. 지가 다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이 말 잘 못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당당했는데 여유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막 계속 이러고 네. 막 한자 한자를 다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으로도 고개 많이 돌리고, 돌리고. 조금 불리하면 눈깔 커지고 막 눈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윤석열 얼굴이랑 다 비교를 해놨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이준석이 보기에 그게 저거 놈은 완전히 또라이에 꼴통에 말도 못하고. 어버런 새끼니까 내가 닦고 다니면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대인가 갔을 때 네. 아니,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할 테니까. 마이크 뺏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윤석열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닌 거지. 자기가 봐도 보통 센 사람이 아닌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심리학으로 분석해보는 이거 대선 토론 진짜 기가 막힌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긴장. 그렇구나. 더블에서 한 방 날리고 해. 야, 왜 좋았어? 그러면서도 또 긴장. 네네. 뭐 이런 게 반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게 단순하진 않죠. 그 심리 안에는 네. 굉장히 긴장돼 있는 거네 지금 네, 이재명과의 맞습니다. 싸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가 진짜 정치를 하려면은 다음 수를 보면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40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 아 그러면 사실 뭐 앞으로 4년 5년은 금방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는 안 거.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충동을 못 이기는 거죠. 네. 꺾어야 돼, 이겨야 돼, 뭐 이런 거. 정말 건시안적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같은 애들이 뒤에 없는 모양이에요 이제. 명태균이 없어서 그래요. 명태균이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이나 신기한 게 사실 약간 오세훈 쪽은 명태균이 날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들이 이제 날린 거지만 한동훈이 아무튼 간에 날렸다고 한동훈이 보시죠. 날린 거지만. 네. 근데 왜 이준석은 굉장히 감싸고 돌더라고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극우를 살리기 위해서 키워낸 네. 하나의 이제 젊은 세대의 정치. 구구 퀴즈. 네, 극우 퀴즈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데 보니까 또 얘도 너무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어제도 무슨 영상 하나 돌던데. 네. 아 저 합리적 보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구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자랑질 많이 하고. 네. 그 USDC인가요? 네네. USDC, USDT? 뭐 그거 하여튼 그 무슨 코인 네네. 그거 관련해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의도가 국민들에 다 보이죠.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고 잘난 척하란다. 네. 그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다 알아야 돼 그걸? 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네. 딱 노림수가 보이는 거죠. 네. 그거 얘기하면 이것까지는 모를 거야. 모르겠지. 네.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난 안다. 이런 혼내줘야지. 이렇게 잘난 척하는 네. 거. 이게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만나면 내가 너 이거 더 잘 알아 하면서 너 이거 네네. 모르지 이거 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꼭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챗 GTP하고 대화를 하지. 챗 GTP가 이준석보다 잘할 걸요?
그렇죠.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음. 지식을 자랑해서 네. 상대방한테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나 똑똑해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이 정말 저열한 헛똑똑이네, 정신, 헛똑똑이. 수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